K리그가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격 서울 사람들 자, 초심으로 돌아와서 3인 체제로. 정말 안 맞는다. 아니 그래도 한번 오랜만에 외쳐보니까 클래식한 맛이 있어요. 그럼 갑자기 던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우선 저희가 셋이서만 하게 된 게 네.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김미리진이 지금 신혼집을 구하러 네. 갔습니다. 잘 생각해보라니까. 참. 근데 말을 조심하게 되네요. 이렇게 네. 부인 되실 분도 이 방송을 듣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머리를 맞아서요. 드디어 팬다 형님이 부상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네. 아직도 이마랑 콧등에는 흉터가 조금 아물고 있는데 제가 그 방송 전날에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팬다 형이 지금 응급실이라고 그러시면서 그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콧등 이쪽이 아예 막 붕대로 감겨져 있고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근데 웃고 계시더라고요. 네, 무서웠죠. 너무 무서웠어. 너무 아니 무서웠죠. 그 왜 무서워? 그렇게 해맑은 표정 본 적 있어? 사실 뭐 이렇게 지금 여기 중간에는 다 아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다 찢어졌었거든요. 네, 그 네. 머리 밑에도 흉터가 있는 거예요? 예, 그 17바늘 정도 꼬맸는데 이마만. 근데 희한하게 중간에는 싹 없어지고 이 끄트머리 쪽으로 이제 걸치는 부분이 좀 잘 안 아물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빨갛게 남아있거든요. 지금 계속 약을 바르고 있는데 네. 그때 꼬매고 나니까 사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요? 어? 왜? 치료를 다 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회복만 하면 된다.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너무 걱정할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방송 못 가겠다 이렇게 머리 다쳐서 네. 이마를 다쳐서 또 사진을 딱 보냈더니 저희는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됐죠. 히덜덜덜덜 뭐 채팅 말끝마다 히덜덜이야. 아니 그냥 뭐 다리나 팔이나 뭐 이런 데가 다쳤으면 걱정 안 하겠는데 머리가 머리를 다치시고 이렇게 웃고 계시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머리 받고 돌았을까봐? 아니 제가 그러니까 댁에서 쉬고 계시다가 전등이 떨어진 거죠. 전등이 아니고 전등 커버가 되게 무거워요. 옆에가 이제 철제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그게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전등하고는 거리가 한 2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딸깍 하더니 90도로 딱 서요. 근데 반동으로 해갖고 저쪽으로 날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이고 딱 절로 TV 쪽으로 날아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렇게 날아오더라고요. 아이고. 뻑 하고 맞았는데 진짜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놀라서 집사람하고 뭐 어머니하고 나와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막 누우라고 하는데 또 저는 일단 맞으니까 남자는 단순하잖아요. 열받잖아요. 나봐. 괜찮아. 그러고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야. 나중에 이제 그 병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웃겨. 이마에선 피가 이렇게 뾰로로록 나오는데 비틀비틀거리면서 괜찮다고 남자라고 그것도 막 오기 부리고 막 괜찮다고 안 넣어도 된다고. 그런데 결국엔 뭐 널브러져가지고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야. 아니 근데 현장 사진 보니까 피도 엄청 많이 나셨더라고요. 저는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집안에서도 결코 안전하지 않구나. 위기 탈출 넘버원과 함께 최근에 뭐 싱크홀이네 교회 강동구에서 교회 공사하다가 옆에 뭐 아파트가 기울고 막 작년 뭐 여름쯤에 기사가 난 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집안에 있어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무섭다 막 이런 인터뷰를 하셨는데 막 별게 다 생각나요. 와, 집안에서도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 그게 이제 하도 무거우니까 문제가 좀 됐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관리실에 뭐라 그러려고 제가 이제 우리 조기축구의 카페에다가 똑같이 이제 그 사진을 올렸어요. 올렸더니 그걸 왜 아직도 붙이고 사냐고. 몇 년 전에 다 갈았는데 무심했던 거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지역 연구의 출발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집안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 팬 개개인이 아니라 네. 서울도 그래야 되는 게, 광저우 보니까 뭐 홈에서도 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네, 뭐 홈에서도 조심해야겠다. 뭐 상대가 누구더라도 질 수도 있겠다. 이 조에서는 그런 생각 네. 들고. 그리고 제가 하노이전 네, 보러 네. 갔다가 네. 이제 갔는데 우리 얼마 전에 방송 예전에 출연했던 디마랑 같이 봤어요. 네, 근데 네. 10분에 한 골씩 이렇게 그렇죠, 꼬박꼬박 그렇죠. 차곡차곡 넣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60분이 되고 65분까지 기다렸는데 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나갔거든요, 저는. 네. 10분에 한 골을 못 넣으래. 그래서 나가는 순간, 와,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디마랑 한 얘기가 오늘 경기를 보고 시즌권 살 마음이 드는지를 평가하러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골이 들어갔을 때, 시즌권 사, 시즌권 사, 아직 아니래요. 아, 디마님은 아직 안 사신 거예요? 그러더니만 나오는 길에 샀대요. 7대0 되고 나서. 아, 진짜요? 근데, 아. 우리 그렇게 안 산다고 했던 네. 풍일이가, 네. 저는 이제 FC 서울의 비전을 보고 살려고 시즌권을 계속 안 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극비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도 모를걸?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아니,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저기, 네. 뭐 시즌권을 사면 뭐 호구니 아니니 했는데, 네, 우리 네. 방송 이름 바꿔야 돼. 정격 호구들. 예? 네. 다 호구야, 보면. 아니, 다 제가 진짜 안 살라 그랬어요. 문 열자마자 다 샀어, 우리. 네, 안 샀는데, 저는 하노이전 이제 집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TV로 봤거든요. 여자친구 자랑하는 겁니까? 여자친구 있다고? 야, 이제 막 방송에서, 아니, 근데, 예, 제가 이제, 얼굴 자꾸 빨개지는데? 서울 축구가 불만족스러운 거야. 골은 계속 넣는데, 아.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골을 한 5분에 한 골씩 넣어야지. 지금 하노이가, 아니, 솔직히 수준이 좀 떨어졌잖아요, 하노이가. 그렇죠. 그래서 참 5분에, 못했죠. 5분에 한 골씩 넣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열변을 토하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시즌권은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사줬더라고요, 생일 선물로. 아, 진짜요? 생일 선물을 네, 받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정말 고맙게 넙죽 받았죠.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려고 지금 방송에서. 그냥 그렇게 사게 됐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차두리 씨 티켓북이 나왔잖아요. 네, 네. 전 그거 나온 거 보고 얘가 그걸 살 줄 알았어요. 차두리 티켓북. 네, 저도 그거 살라고 했었어요. 네, 차두리 티켓북 괜찮더라고요. 소장 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K리그 안 보시는 분들은 차두리 은퇴한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뛰고 있다라는 그 굉장히 레어템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싶기도 하고. 난 사실 그것도 불만이었어. 그 은퇴. 우리는 계속 현역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뭐랄까요, 인식의 갭을 보여주는 거죠. 일반인들한테 축구는 국가대표 경기가 전부인 거죠. K리그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코리아 FC. 예. 예.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르샤니, 맨유니 이런 팀이 있는 거고, 우리는 K리그는 없는 거니까, 그분들한테는 은퇴면 이제 차두리를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논리 따르면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자친구는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 여자친구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K리그에 대한 인식 그런 걸 좀 확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고명진 선수는 몰라도 차두리 선수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안다는 얘기하니까 그 인터넷에 네, 지니 모양 나와가지고 질문 한 20개 생각하는 연예인 누군지 맞추는 거 있잖아요. 네. 축구 선수로 제가 몇 번 해봤어요. 네. 차두리는 되게 쉽게 맞춰요. 박지성도 잘 맞추고, 네. 손흥민도 나와요. 근데 고명진을 생각하고 돌렸어요. 근데 중간에 이 사람이 맞습니까? 근데 사진은 없는데 이름만 고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근접하네, 아니다. 그리고 계속 했다가 결국에는 그 지니의 자백을 당신이 이겼습니다. 고명진은 없어요. 정말로? 네, 이게 일반인들의 인식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축구 커뮤니티 그 DC 인사이드 그거 보면서 막 혼자 키득키득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좀 이렇게 그거를 훔쳐본 거예요. 근데 제목들이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국내 축구 팬들 너무 배타적이라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들랑들 같은 거 있잖아. 이게 도저히 무슨 뜻이냐. 그래서 그거는 수원 팬이 나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수원 팬이 부들부들한다. 부들부들 떨고 있다. 이런 뜻이다. 하니까 와 이건 훈민정음 저리 가란 그런 수준이라고. 그래서 이게 좀 우리도
좀 더 쉬운 방송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생각이 좀 공중파인데 들어요. 공중파인데 그런 용어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은어는 최대한 자제하고 네네.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럼 전격 호구들을 뭘로 바꾸지? 호갱 같은 거는 기사에도 많이 나오던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뭐 네.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준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전격 호갱님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하노이전 얘기를 뭐 잠깐 해보면은 재밌는 거는 많았어요. 소소하게. 네, 소소하게 볼 만한 것들 많았죠. 특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그 8번 단 이석현 선수. 이석현 선수의 등장하자마자 아마 이적 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어시한 선수 중 한 명일 거예요. 아마 나오자마자. 그리고 세르의 그 세레모니. 아무도 반기지 않지만 혼자 뛰어가서 안기는. 그게 이유가 다 있었던 거야. 이게. 나 간다. 이게 그때는 쟤 또 한 골 넣었다고 또 한다. 감격에 겨워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확정이야 이제 이 골로 인해서 나는 이적을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건지 아니면은 나 간다. 너네 잘 있어라. 뭐 그런 건지 고생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명진 선수 화풀이슛, 세레모니 대신 삿대질.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고 나머지는 좀 지루했죠. 저는 형은 그냥 경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갔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일단 간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10분에 한 골을 달성하지 못했다랑 두 번째는 너무 추워서 여기 더 있다 몸살 날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반과 후반이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이런 경기에서 그 정도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반전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최용수 감독님이 이때까지랑은 다르게 잘하고 있어도 엄청 화를 내고 표정 자체가 좀 바뀌셨습니다. 광저우전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화를 내고 이제는 약간 좀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좀 쪼는 거 아닌가. 좀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로 팀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정재욱 선수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재욱 선수는 계속 이렇게 주변 동료들 위치 잡아주고 또 베테랑이구나, 베테랑의 품격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는데도 그 와중에 계속 깨지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이번 시즌은 뭐 성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분위기는 달라지긴 달라지겠구나 이 정도로 확인하고 후반전 되니까 이제 좀 풀어지더라고요 다. 그래서 볼 거 다 봤다 싶어서 저는 갔거든요. 60분 좀 넘어서 65분 좀 넘어서. 저는 하노이전 봤을 때 작년 시즌과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 뭐 팀 컬러나 뭐 전술이나 이런 게 뭐가 달라졌을까? 좀 그런 거를 주안점으로 보고 봤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아니요. 의미는 있었어요. 먼저. 저는 일단 그 최용수 감독님이 올 시즌 시작 전에 이제 다시 포백한다고. 포백하고 뭐 3골 먹히면 5골 넣고 이기겠다고 하셔서 이제 포백이구나. 봤는데 오스마르 선수가 내려와가지고 3백처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노이전 때 포지션은 작년에도 나왔어요. 포백하고 오스마를 좀 앞으로 내보내서 센터백 삼각지대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 표면상으로는 포백이지만 실질적인 3백이었던 거. 그래서 저는 그냥 작년 팀에 정조국 끼얹었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속았구나. 하루 이틀 속는 것도 아니고 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광저우전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죠. 광저우전은 뭐 조금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 펜다 형님은 또 일단은 아무리 차이가 나도 네네.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제 일단 박스 안에 들어가는 숫자 있잖아요. 네. 공격수들의 숫자가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게 단순히 기싸움에서 이겨서가 아니라 정조국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작년보다. 그 얘기는 좀 더 확실히 밸런스를 맞췄고 공격을 좀 더 쉽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도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점을 좀 봤는데 이 서울이 훨씬 더 공격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하노이를 보니까 일단 수비 라인이 굉장히 엉망이었고 너무 그게 날이 추워서 그래.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눈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죠. 저도 네. 뭐 그날 몸살 걸릴까봐 끝까지 못 본 정도의 날씨였으니까 네, 뭐 많이 네. 추웠을 거예요. 저 얼마 전까지 그 영등포에서 일을 했는데 네. 거기 이제 그 어디지 캄보디아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했어요. 네네네. 어느 날 이제 눈이 이렇게 막 오늘 우리는 짜증 나가지고 길 밀리고 막 차 그러니까 막힌다고. 올라가서 이제 옥상에 담배를 피러 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 친구들이 변변하게 이렇게 겨울옷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우리처럼 막 이렇게 두꺼운 옷도 아니고. 그런데 보니까 눈 온다고 전부 다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막 기념, 셀카 찍고 막 난리다. 국제전화하고 뭐 이런, 예, 막 기념사진 찍고 일을 하네, 일을. 그러니까 하노이도 분명히 그랬을 거야, 아마. 이렇게 기후 적응도 잘 안 됐을 거고. 예, 뭐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된 팀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쉽게 이겼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요번에 보면, 이게 좀 경제적인, 좀 넓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것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이제 저성장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 경제 성장률이 높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네. 동남아가 아시아에서는 네. 아마 유력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축구에 관해서 투자가 돼서 성공하려면 앞으로는 동남아나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유럽도 지금 챔피언스리그 보면 작년에 네네. 조별리그 탈락했던 팀들이 지금 16강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년 탈락했던 팀들이에요, 거의. 네네. 그런 팀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머지않아 곧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번에 예, 불이람이 성남 네. 이겼듯이 네.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아챔 조별 리그를 보니까 네. 중국 팀들은 다 4승을 했더라고요. 다 1승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또 정치적으로 시진핑 주석하고도 이렇게 또 관련이 음. 있다고 보고. 네. 예. 아무튼 그렇게 됐지만 뭐 나온 김에 얘기할까요? 네. 뭐 어떤 거요? 일본 지금 이렇게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뭐 뒤에 얘기하고 추가로 뭐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들어온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뭐 유치를 네. 한 해 만에. 네. 근데 그쪽 분야 전문가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속은 거래요. 정치권부터 해서. 그게 될 수가 없는 게 그 정도 대규모의 테마파크는 주변 인구 1억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접근성을 평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홍콩은 갈 수가 있고 일본도 갈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입지인 거예요. 인구가 적어서? 예,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아무리 온다고 해도 홍콩에 있는 게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가기가 좋고 일본은 자체 인구가 1억이 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권역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인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게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뭐 해리포터 같은 것도 그런 테마파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규모 테마파크를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축구 같은 경우도 그 팀이 이렇게 좀 지금 뭐 서울 팬들이 많이 바라는 것처럼 항상 강팀으로 남으려면은 그 팀이 수익을 벌어들이고 그게 또 재투자가 되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인구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나마 K리그 중에서는 제일 유리한 게 서울이지만 네. 배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일 유리한 게 서울이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한 곳이 서울이고 근데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이제 선점을 해서 그 경기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억 명, 수백만 명, 수억 이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돼버렸잖아요. 네. 용품도 많이 사고. 네. 그러니까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까지 유럽처럼 강팀이 생길 수 있을 만한 데는 중국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 들었거든요. 어벤져스 2 예전에 그 상암 그쪽에서 뭐 촬영하고 그래서 저는 몰래 가서 막 촬영도 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어벤져스 그러니까 뭐 할리우드 그런 배급사 쪽이 이제 한국을 크게 신경을 쓰고 그 마케팅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 로켓 촬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들이 영화 쪽에 있어서는 소비력이 구매력이 막강하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 네.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 한국 사람들한테 돈을 뽑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가 세련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배경으로 나오는 거를 거부감 없이 소비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거지. 한국은 자체적으로 지금 5천만 명에다가 인구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어떤 문화적으로 독립적인 시장이 갖춰지려면은 통일해서 인구수가 2배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런 가능성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드라마도 막 이상한 드라마 나오고 이상한 영화 나오는 거 다 중국 시장 노리고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노담에도 네. 한국에서 만든 거는 중국 시장으로 만든 그리고 거고. 어쩐지 MBC 뮤직인가 드라마 그 채널 있잖아요. 네. 거기는 아예 중국어로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많은 네, 많은 네. 분들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국에 속박될 것이다.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축구 시장도 뭐 김주영도 가고 그러니까 거의 뭐 중국의 지금 하부리그 수준. 예, 까지. 그 선수 공급처가 될 확률이 네. 유럽의 선수 공급처가 아니라 중국의 네, 네, 선수 네. 공급처가 될 확률이 네. 높아요. 조선시대가 다시 도래했네요. 그렇죠. 고려 조선.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통일대박. 아니. 지금 뭐 일본이 이제 그 장기적인 시스템인데 유소년, 네. 유소년을 키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나마 자생력을 갖출 수 네. 있는 방법이. 근데 우리는 지금 유소년이 안 좋아요. 막 초등학교부터 스카우트 한다니까. 막 이렇게 그 어느 팀에서 뭐 지방에서 잘하잖아요? 네. 그럼 서울에 있는 뭐 4대 명문 팀들이 초등학교에서 그래요? 스카웃을 해와. 돈 그 주고. 얼마 전에 류청 기자님인가 그분 칼럼을 봤던 예, 것 같아요. 사실 그 얘기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유청 기자님 내가 기자로서 참 이렇게 감탄하게 되더라고. 이런 거 사실 얘기하기 다 알면서도 아무도 안 쓰는데 네. 기자란 이래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 아무도 안 건드리는 부분을 건드려 준 그렇죠. 거군요. 이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써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앞에서 뭔가 섬뜩했습니다. 찢어진 이마를 두고.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 어쨌든 저희한테 축구는 돌아왔습니다. 네. 어울리는 노래 하나 듣고 이제 본격적인 시즌을 알린 광저우전을 살펴보도록 하죠. Tears for heroes dressed in grey. No plans for final days. Stay in bed, drift away. It could have been old songs in the street. It was nearly complete. It was nearly so sweet. And now I'm singing 3 lines on a shirt. Jewels remain still gleaming. 자, 저희가 사실 앞에가 근황 토크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길게 됐네요. 그래서 진짜 노래 가사처럼 풋볼 커밍 홈 드디어 첫 경기 정말 의미 깊은 첫 경기 네. 아침 첫 경기 진짜 첫 경기죠. 네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시작하기 전에 이게 구단이 세르한테 왜 9번을 줬나 네. 이유가 밝혀졌잖아. 임시 번호다. 임시 공번. 임시 번호가 아니라 36번을 팔 수는 없잖아. 장사를 잘한 거지 이거 9번. 그러네요. 숨기고 있었던 거야, 숨기고. 아. 팬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몰랐던 거지. 역시, 이거 이런 거는, 괜히 내가 지적질했거든. 해명해라, 막 그러고 막. 그러면은 잠깐만요. 저는 지금 8번을 누군가가 달고 있다는 게 너무 지금 짜증이 나거든요. 이것도 근데 그런 그건- 맥락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K리그 그 감독들하고 선수들 대상으로 왜 그 득점왕 누가 될 것인가. 네. 당당히 거기 한 표로 이석현 선수가 이름을 올렸더라고. 네?
최용수 감독님께서 아마 아마도 예. 예. 왜 그러시지? 이렇게 경기장에서 막 선수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눈빛, 이글거리는 눈빛을 막 쏘시던데 또. 아, 그리고 최영수 감독님이 벌써 5년 차라면서요? 예, 아, 그렇죠. 그러네요. 감독 대행까지 네. 하면은. 그래서, 와, 한 팀에서 5년 차면은, K리그에서 요즘에 5년도 채우기 힘든데, 그래서 좀 본인이 스스로 뭐 안정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있나 봐요. 어쨌든, 뭐, 군대에서 누구나 병장이 되듯이, 뭐, 잘하든 못하든. 이 코치 시절을 잘 보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예. 그게 크죠. 많은 교훈들을 남겼거든요. 훌륭한 축구를 해도 우승 못하면 나가리고 아무리 우승을 잘하고 해도 구단의 입맛에 안 맞으면 잘린다. 이걸 분명히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살아남는 법을 아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지금 뭐 여타 다른 감독님 같았으면은 그 구단이 지금 계속 선수를 유출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뭐 언론이나 이런 인터뷰에서 힘들다. 네, 내색도 넋두리를 하고. 할 만도 한데 그러니까 최용수 저도 감독님은- 예전에 네. FM 할 때 유럽에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K리그로 리턴을 했거든요.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네, 네. 근데 영입비 좀 늘려달라고 3번 항의했다고 잘렸거든요. 가차없지. 네. 냉정해. 어우. 거긴 냉정한 비즈니스야.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 유럽에서 되게 성공한 감독이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광저우전 경기를 어떻게 봤냐면, 아까 이제 중국 프로축구의 투자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부동산 재벌의 완다그룹의 왕젠린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구단 지분을 20%를 인수하는데 합의를 했다고. 20%. 네, 그게 한 4천만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 4천만 유로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한 420억, 30억?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어. 그리고 광저우 헝다 같은 경우에는 1년 운영비가 네. 1,200억 정도. 1,200억이요? 네. 서울은 2013년 기준으로 350억 정도 되고, 강원은 같은 팀은 한 100억 정도가 든다 그래요. 강원 12개? 그리고 이번에 광저우의 굴라르 선수 있잖아요. 네. 굴라르 선수가 이적료가 192억에 들어온 선수라 그러더라고요. 강원 네. 2개? 네. 그래서 그런 거대 구단과 그래도 1대0으로 지긴 했지만 정말 저는 되게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고 봤거든요. 지긴 했지만 그래서 좀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야, 근데 네, 그냥 네. 광저우 정도의 규모면은 우리나라에서 K리그 2부 리그 자체를 굴릴 수 있는 돈이네요. 그렇죠. 팀을 그렇죠. 다 만들어서. 네. 와. 뭐 그건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나는 경기 내용에서 보면 네네. 우리가 참 초반에 막 흔들렸거든요.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네,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베테랑인 김치우 선수 쪽이 네. 약간 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네. 평소보다 이 잔디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지 뭐 아무튼 적응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잔디는 진짜 안 좋았죠. 네. 이렇게 사람 키를 좀 넘길 정도까지 올라갔던 공이 떨어지는데 바운드가 전혀 안 되고 앞으로 막 굴러가 버리고. 황당하더라고요. 네. 다 뭐 광주 선수들도 잘 미끄러지고 네. 일단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같은 상태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적응하기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팀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무너지더라고. 맞아요. 잘 버텼어요. 어. 저번주에. 야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솔직히 초반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뭐 욕을 하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다져놓은 그게 있다. 야 이거 괜찮은 팀이다.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노이전 7대0으로 이기고도 불만이 많았는데 졌는데- 이번 경기 보고서는 좀 음.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번 시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네. 만족하신 분 그래도 뭐 괜찮지 않았냐라는 분보다는 큰일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굳이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있으면 뭐 좋게 하겠죠. 근데 굳이 없다고선 치더라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 얼마만큼 되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냐. 물론 이제 수아레즈 같은 경우에 요번에
그 맨시티하고 할 때 네. 두 번째 골 넣는 거 봤어요? 네네. 수비가 빠글빠글하고 자기 혼자인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그 골을 넣거든요. 예, 예.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정상급의 선수들이 그런 타이밍을 잡아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어떤 숫자적인 면에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뭐 좋은 결과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더 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광저우 구단이 이제 투자가 활발하고 그런 구단인 것과 동시에 이제는 경기력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년 전만 해도 이장수 감독님이 광저우 홍다 그런 팀 보면은 네네. 지금 뭐 아, 중국의 축구 선수들은 몸을 굉장히 사리고 다치기 싫어서 몸싸움도 잘 안 붙고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아, 근데 국대에선 그렇게 거치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광저우 선수들 그 경기하는 거 보면 활동량이고 네. 몸싸움도 거칠게 붙어주고 그런 거 네. 보면 확실히 이기고 싶은 열망이 있는 선수들이구나. 좀 예, 그런 자부심도 생각이 있고 나 그 얘기하니까 네. 생각나는데 네. 저는 이제 후반전 되면서 들거든요. 예, 예. 그 솔직히 그 MBC를 봤어요. 네. 네. 중계를 이상윤 해설 다 다른 채널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 나는 한번 그 이상윤 해설위원 해설 들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정치 보고 네. 저 선수는 기술이 없어요. 국가대표 오래 하고 그랬는데 기술 없는 선수로 완전 한 방에 보내버리더라고요. 아, 해설 얘기하니까 저는 장지현 네, 해설위원 방송을 봤는데 잘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심착하고 냉정하게 하는데 광저우가 모두가 두려움에 떨 만큼의 지금 실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것보다는 아직은 선수들끼리 좀 이렇게 발이 맞는다던가 이렇게 팀워크가 완전히 살아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서울한테 기회다. 근데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김치우 선수가 좀 계속 뚫리고 그다음에 후반 교체 들어간 선수가 안 뛴다. 그러니까 김치우 선수가 후반전에 완전 지칠 대로 지쳤는데 그 선수보다도 활동량이 적다. 막 이런 부분 지적하시면서 김현성 선수가요. 예. 네, 그렇죠. 힘 있는 선수가 더 뛰어줘야 된다. 더 네, 많이 네. 뛰어줘야 된다. 막 계속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근데 같이 하신 캐스터분도 재밌으시고 괜찮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서울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단 안 보이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우리 에너지 하면 고요한인데 네. 없어 지금 초반에 어디 간 거예요? 여자 고현 만나러 선수 갔나? 부산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우리 앞을 막 달려온 거 봤죠. 아니 저는 그래서 요즘 그런 말씀들이 많으셔서 저는 이제 어떤 평가를 좀 밀어두려고요. 그냥 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각자의 목소리가 내다 보니까 오늘은 뭐 누구 목소리가 세고 다른 날은 누구의 목소리가 세고 그래서 조금 방송 전체로 보면은 많이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저는 일단 평가를 보류하고 또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리플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결국엔 냄비다. 이 방송 자체가. 그래서. 아, 근데 사실 까놓고 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방송이 안 나와요. 아유 이거 10년 보고 방송할 순 없잖아. 구단의 미래를 보고 우리가 비전을 보고 좀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다 잘 될 멀리 거예요. 본 이용수 해설위원님이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아니, 인기 때문에 방송하는 건 아니잖아. 아, 그런 건 아니지만 저 많이 잤거든요. 그분 해설 들으면서. 어쨌든 뭐 저는 그냥 뭐 잘하면은 뭐 잘했다고 좋아하면서 그럼. 칭찬하고 못하면은 못하면 뭐 좀 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번 시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광저우전 경기도 그렇게 만족하면서 볼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좀 기대치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인터풋볼의 이현민 기자님께서 무슨 기사를 쓰셨냐면 서울의 축구가 완성되려면 킬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근데 그 얘기는 작년 시즌 시작하기 전에 팬들이 맨날 하던 얘기였어요.
작년에도 우리 뭐 맨날 대한 얘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전혀 무감각해져.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기사 중에 그것도 무감각하고 또 그 얘기도 무감각하잖아요. 뭐 이제 경기장에 공짜표는 없다. 우리 뭐 언제부터 없었는데 그거 뭐 우리 새삼스럽게. 공짜표 구해오면 와 너 어떻게 구했냐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고 막 막상 GS 다니는 직원들도 이거 줄 서서 받아야 된다는 둥 잘 안 나온다는 둥 이런 얘기만 듣고 이제 뭐 설 상여 나오듯이 공짜 티켓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골 넣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골 찬스가 나도 그러니까 광주 팀 같은 팀이랑 붙어서 골 찬스만 나는 것만 봐도 그냥 만족할 정도로 기대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광주전에서도 뭐 골 넣을 수 있는 찬스가 한 세네 번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찬스가 났었죠. 네. 네, 그 중에 한 번 계속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정조국 선수가 한번 그 헛발질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래 뭐 그래도 그거 진짜 아깝죠. 그게 작년에 굉장히 면역이 많이 돼서 그때 장지현 해설위원이랑 캐스터분이 그러셨거든요. 네. 정조국 선수 전성기 시절엔 저게 특기였다고. 가위차기. 뭐 대신고 가위차기부터 시절이나 뭐 발리 다이렉트 네. 뭐 네, 이런 네. 게 저 선수의 특기였는데 막 이러면서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저 선수가 저게 장기였던 선수였는데 막 이러면서 방법은 아깝더라고요. 있어요. 방법은 있어요. 정조국 선수한테 이세를 그렇죠. 이제 휴가를 좀 줘야 돼. 퇴근을 일찍 시켜줘야 돼. 왜 이 선수가 분육한 프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에스쿠데르 선수도 가고 그리고 계속 킬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무슨 언제 에스쿠데르 선수가 언제 킬러였냐고. 아니 그러니까 꽝 대신 만약 박주영 선수가 지금 루머가 굉장히 많잖아요. 9번 달러. 박주영 선수가 온다면 꽝 대신 닭이 아니라 한 봉황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아니 난그 고요한만 다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고요한만. 아니 저는 이석현 선수가 네. 네.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뭐 참 우리 몰리나도 있잖아. 아니 저는 뭐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작년이랑 그러니까 한호이랑 연장해서 생각나는 건데 네. 작년이랑 다른 거는 앞에 정조국이라는 베테랑이 있다 보니 네. 주변에 공격수들 위치를 잡아주고 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전방 압박도 막 같이 해서 그 압박해서 뺏어내서 막 찬스 만들고 그런 것도 몇 번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방에서의 조직력이 살아나는구나. 근데 그 와중에 부유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팀에서 이렇게 완전히 융화되지 못하고 좀 아직은 좀 부유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전방에도 있었고 후방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있어서 뭐 그 선수들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특정 선수가 아니라 정말 팀에 녹아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은 정조국 선수 정도의 킬러면은 그래도 작년만큼 형편없는 경기를 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적으로 일단 많아졌어요. 백박스 근처로 이제 그 정조국 선수의 움직임 따라서 네. 포진하는 숫자가 상당히 좋아졌고 위치도 좋아졌고 네, 정말 위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이제 윤일록 선수가 직선 슛 때린 장면이 있어요.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감아찼어야 되는데 네. 직선 슛 때린. 네. 근데 그것도 사실 감아차는 것보다는 이석현 선수한테 밀어주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단적으로 이제 지금 뜬다는 얘기인데 이석현 선수도 자리는 잘 잡고 뭐 했지만 역시 그 아침에 나온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예 없나요? 그쵸, 인천이 안 나갔으니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큰 경기장에서 관중 많은 데서 또 원정이고 네.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네, 그쪽 좀 관중들. 저는 그 전방 압박하니까 생각나는 장면인데 그 정조국 선수가 이제 가운데에서 그 중앙 미들로 이제 패스가 안 뿌려지게 이제 계속 막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패스 통로가 막히면 이제 사이드로 빼주잖아요. 네. 근데 그때 윤일록 선수가 안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쪽 선수한테. 그러니까 정조국 선수가 윤일록 선수 뭐 붙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손짓을 해주니까 이제 그때서야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조국 선수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그렇게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맞아요. 전방 압박이 확실히 정말 좋아졌죠. 좀 신뢰가 가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모르겠어요. 정조국 선수는 워낙에 안양부터 있던 선수고 네네. 하니까 그런 이렇게 어떤 카리스마가 있겠지만은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막 딴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고 이런 선수는 아니라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대한처럼 조금만 더 경기장에서 소리 지르면서 좀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왜 예전에 그 얘기 있잖아요. 피케가 푸열한테 너무나도 서운하다고 저들하고 나 못 잡아먹어서 안다이라고 경기장에서는. 어.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정말 팀의 무서운 고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정조국 선수가 조금 더 저는 사실 박주영 선수가 오면은 그래도 다양한 측면에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이동국 선수와 박주영 선수의 이렇게 노장들의 이제 기록 싸움이라든가 많은 게 재밌겠지만은 뭐 아직 되지 않은 일 가지고 얘기하면 또 설레발친다고 할까봐 네. 그런 얘기는 빼고 근데- 정조국 선수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근데 와서 9번 달면 안 될 것 같아. 9번 싫어할 것 같아, 박주영은. 아, 왜요? 아스날 가서 9번 달고 망했잖아. 서울에서 9번 달고 성공했잖아요. 뭐. 서울에서 9번 달고 아, 성공했고. 9번 아니, 아, 9번 19번. 아니구나. 아, 아. 9번이 아니구나. 아, 그렇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아, 모르는 거죠, 진짜. 오피셜 뜨기 전까지는. 뭐, 굳이, 뭐, 안 오겠다는 사람 억지로 데려와봤자, 예. 뭐, 오겠다는 사람도 꽤 많을 텐데, 안 가겠다는 사람이나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약간 징크스 같은 거 이렇게 축구 팬들은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시즌 첫 경기에 7골 넣었잖아. 네네. 근데 7골 이렇게 다득점 해가지고 좋았던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첫 경기를 잘하면 다 똥 같은 시즌을 보냈죠. 네. 예. 그래서 좀 살짝 불안하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광저우전이 저는 실망스럽지 않은 게 그거예요. 그런 거 치고는 괜찮은, 그래도 재밌는 축구를 보여줬다. 저는 그 하노이전 보고 나서 저 오스마르 선수가 내려와줘서 3백 같은 걸 형성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을 하는구나 하니까 포백은 거의 그 좀 페이크였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광저우전 보니까 확실히 포백. 예. 뭐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오스마르 시프트를 올 시즌 내내 가동을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노이전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을 거의 오스마르 선수가 전담해서 책임을 지고 볼을 뿌렸잖아요. 예. 근데 그 광저우전에서는 밑에 김진규 선수랑 오스마르 선수가 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광저우가 골을 넣고 좀 이렇게 광저우가 약간 수비적으로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오스마르 선수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볼을 배급을 하고 그런 움직임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템포가 완전히 우리 거다라는 경기에는 오스마르 선수가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고 경기 템포가 대등하고 중원 싸움이 치열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느낌에는 오스마르 선수가 다시 중원에 투입돼서 이제 수적 싸움에 같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고명진이거든요. 네. 저도 그러니까 고명진 선수 얘기하고 앞으로 싶어요. 네. 고명진 선수가 이제 공격적으로 많이 나갈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저우전만 봐도 고명진 선수가 진짜 인터뷰에서 광저우는 꼭 이기고 싶다. 마치 그리고 인터뷰에서 예. 일본으로 가지 않은 건 아챔을 우승해보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허언이 아닌 걸 경기장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공격적으로 활발하고. 그나마 지금 뭐 아침 처음 나온 이석현 선수가 전반에 나와서 그 정도 해줄 정도면 그러니까 몰리나 고명진 친구 고요한이나 이 정조국의 단짝으로 만들 수 있는 몰리나가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궁금해 미치겠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몰리나 선수는 뭐 부상이래요. 부상이었다가 네. 이제 계속 아니, 그건 회복하라고 아는데. 그러고. 네, 네. 뭐 이렇게 경과가 이렇게 없잖아 우리는. 그렇죠. 서울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진짜 알려줘야 좀 예. 알 거예요. 레닌 감독님도 그 마틴 레니 감독님도 네네. 알잖아요. 네. 서울은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는 팀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예. 알 거예요. 근데 일부러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 시즌에 오스마르 선수의 움직임을 유심히 좀 지켜보려고 해요. 며칠 전에 챔스 경기가 이제 유벤투스랑 도르트문트랑 붙었었거든요. 그 경기 봤어? 네. 근데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세리아 A 리그 특성상 뭐 거의 그렇듯이 이제 경기 진행이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피를로 선수 같은 그 위치에서 이제 좀 피를로 선수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빛을 발할 기회를 많이 가지는데 반대로 도르트문트는 이제 전방 압박이 급격하게 빨리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위치에 있는 선수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기를 보니까 유벤투스가 그
그걸 어떻게 좀 빠져나갈까를 보니까 롱패스를 도르트문트의 측면으로 롱패스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뻥축한 거예요. 네, 근데 뭐 떠올려 보니까 오스마르 선수도 가끔씩 갑자기 이제 롱패스를 뿌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상대팀 이제 측면 사이드 공간으로 롱패스를 확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면은 뭐 광저우랑 또 한 번 붙어도 네. 뭐 가능성이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주 대상이 누구냐면 차두리 선수예요. 왜냐하면 오스마르가 네. 롱패스를 뿌릴 때는 왼쪽에 치우쳐가지고 네. 김치우 선수하고 이제 약간 이제 그 위치가 예, 예, 겹칠랑말랑 요럴 때 예, 위아래 주고받을 때 김치우 선수 앞으로 나가면서 네, 네. 그러니까 김치우 선수는 페이크고 차두리한테 이제 바로 이제 길게 뿌려주는 네, 상황이 네.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차두리 선수한테 주고 그리고 희망적인 건 작년엔 그렇게 줘도 희망이 전혀 없고 그냥 죽은 볼이었는데 이제는 가운데서 그래도 정재욱 선수가 버텨준다는 거가 네. 그 루트가 이제 완성될 수 있는 뭐 좀 희망이 생겼죠. 근데 만약에 정재욱 선수가 부상이라도 당하면 머리 맞고 동점을 예? 운으로 이겼잖아. 2대1로 이긴 거요? 예. 요렌테 머리 맞고 이렇게 발 맞고 들어간 거. 아, 발 맞고 들어갔죠. 근데 테베즈가 한 골 넣고 아 그거였나? 예, 테베즈가 한 골 아 넣고 그 전 경기인가? 예, 예. 아 잠깐 헷갈리네. 음. 하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쉬고 펜다 형님은 좀 방송을 꽤 쉬셔가지고 예, 방송 보릿고개가 왔어요 제가. 다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두서가 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펜다 형 괜찮으신지 이제 방송 투입돼도 되는 괜찮은지 면담을 가졌어요. 아, 오케이. 방송 나가도 무리 없겠다. 아, 솔직히 좀 걱정은 됐어요. 왜냐하면은 친구들이 이제 그 친한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걱정을 하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는데 아주 친한 친구들은 저 자식 좀 더 위해를 맞았어야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뭐 광저우전은 1대0으로 비겼고 저는 그래도 오래간만에 경기를 심지어 직관이 아니라 TV로 보는데도 좀 달아오르는 게 느껴져서 아 경기 잘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근데 아챔 전체적으로 서울이 속한 조가 죽음의 조잖아요. 예. 그러고 또 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팀도 있고 그 광저우전 보면서 정말 너무 아쉬웠던 게 이렇게 운이 없을 수 있나. 옆 동네는 지금 크로스를 날렸는데 그게 골이 되고 막 역전승을 하고. 그거 예, 운 아니에요. 수원 그거 잘해요. 예, 잘하더라고요. 네, 서울한테도 크로스 잘하더라고요. 이적하고 골 넣은 적 있잖아요. 네, 서정운 감독님. 아무튼 이제 그 경기를 제가 보다가 네네. 거의 보다가 이제 끝날 때쯤 돼갖고 이제 채널을 바꿨는데 네. 우라와는 아시아의 유벤투스가 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결 자체가 굉장히 매끄러워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난 서울이 3백 하면서 네, 이런 네. 패턴의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우라와가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후반에 이제 그 체력 떨어지고 네. 멘탈 일본식 멘탈이 나오면서 무너지긴 했는데 네. 수원 쪽에 이제 운도 따르고 힘에 완전히 급속도로 눌리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슈팅까지 날리는 거 보면 네. 상당히 전개가 부드럽고 일본 특유의 그 흐름을 중시하는 축구하고 잘 만나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축구를 하더라고요. 물론 스트라이커가 없어요. 예, 그게 참 단점이긴 하더라고요. 질라탄이 있던데요. 선수 이름이 질라탄이죠. 질라탄.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본 게 뭐냐면 사실 경기는 계속 수원이 우세했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우라와레즈가 3백 형성을 하면서 이제 특히 측면으로 이제 볼을 돌렸을 때 그때 이제 수원이 압박을 해서 가두더라고요. 막 3-4명 이렇게 몰려가서 가둬서 볼을 탈취하고 그 공격으로 바로 전개해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그 수원이 상대가 이제 풀백 빌드업 과정에서 풀백으로 하면은 상당히 뭐 볼을 잘 빼앗아 오는구나. 이 경기를 보니까 네네. 최용수 감독님이 왜 3백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왔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라와가 하는 것처럼 못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선수들은 아무리 이렇게 그 패스 연결이 좋고 네, K리그에서 네.
패스가 가장 많고 패스 연결이 좋고 하지만 그래도 일본처럼 흐름이 좋지는 못해요. 부드럽거나 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연결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에 기반을 한 축구를 많이 하거든요. 네. 한국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올해는 다시 이제 포백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하지만 서울은 또 서울 나름대로 K리그에서는 독특한 축구할 거예요. 그렇죠. 예. 확실히 색깔이 있는 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 묘하게 접목된 축구를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서울이 또 이렇게 룰 브레이커잖아요. 네. 이상한 법칙들을 다 깨버려요. 네. 그러니까 K리그에서 지금 유행을 선도하는 것처럼 마치. 예, 그런데 그 내가 봤을 때 올해는 아마 힘하고 부드러움이 합쳐지면서 슈팅은 많은데 뭐 슈팅 자체는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년에 서울이 3백 썼을 때 그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가 이제 전방 압박을 들어왔을 때 그 상대 전방 압박을 어떻게 벗겨나서 볼을 배급을 전진을 시킬 거냐 그거를 보는데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방 압박을 이제 못 벗겨내고 볼을 배급하는데 불안해가지고 예전에 히로시마 거기서 시오타니 얘기했는데 시오타니 선수를 필두로 해서 3백으로 이제 빌드업 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잘 빠져나오고 그래서 예. 만약에 오스마르 선수가 이제 3백을 또 형성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식의 움직임도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약간 올해의 전망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기조에서 저는 그 믿음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최용수 감독님이 성장형 감독이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전술적인 그런 팀을 전술적으로 가져가는 걸 좋아는 한다. 근데 작년에는 뭔가 이상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것에 괴리를 본인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올해는 무리한 전술 변화라기보다는 작은 세세한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면서 그렇게 뭐 큰 변화라기보다는 좀 가진 걸 정말 자기 말대로 가진 걸 완성시켜 보겠다고 좀 발악을 할 것 같아요. 예. 사실 팬들은 작년에 그거를 많이 실험을 하고 올해 완성시키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올해 그 과정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불만족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리그가 시작되면 또 설레이고 이러는 게 또 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세르는 막 진규 형이 친형처럼 잘해주고 뭐 고명진은 이렇게 잘하는 선수를 못 봤다면서 뭐 자기는 서울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세르에게 한 번 이게 세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햄버거나 좋아하는 아니 그런 사실 이번 경기에서 사실 그 김현성 선수가 투입되고 뭐 이럴 정도면 네. 최용수 감독님도 되게 급했거든. 네. 윤주태 선수도 안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지? 부상 아니에요? 4대안 사업의 핵심 멤버였는데. 허거웠나요 무슨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방송을 줄여야겠는데 벌써? 광저우 감독님. 네. 예. 네. 감독 교체 됩니까 광저우? 칸나바로? 네, 네. 탈세 혐의로 맞다. 지금 10개월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유벤투스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 생각나네요. 왜? 승부 조작 혐의로 전에 그 3년 연속 이렇게 우승시키고 옛날에 10개월 작년이죠. 작년에요? 작년인가 10개월 정지 먹어가지고 그 오. 감독 교체됐잖아요. 유벤투스 감독이. 지금 그래서 새로운 감독이고 그러고 나서 이탈리아 국가대표 감독 됐어요. 그래요? 거기 승부 조작 감독이네. 그 칸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부인도 징역을 선고받았고 동생인가 형인지가 진짜로? 징역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도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우리도 가족으로 이렇게 묶여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야? 뭐야? 민감한 얘기죠. 민감. 자, 그래서 광저우 2차전에는 칸나바로 감독님을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더 충격적인 인물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 리피가 돌아온다든가. 리피 컴백? 리피가 돌아온다든가. 거기 총감독님으로 계시지 않나요? 네, 아직 컴백은 아니네. 네, 아직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네요. 2차전에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오늘은 셋이서 개개인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네요.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네.
시즌이 시작해서 그런지.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방송 시작 전에 줬어야 되는데 뭔데요? 깜짝. 자, 이게 뭐예요? 수아레즈 열쇠고리. 이거 뭐예요? 이거 병따개도 되는. 병따개, 병따개. 어,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샀지. 아, 진짜요? 인터넷 홈쇼핑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 수아레즈 병따개 그래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도 팬다 형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자, 뭐 방송 어차피 늦어진 김에 그 얘기도 하고 가죠. 팬다 형 그 책을 하나 소개하시려고요. 이 책 제목이 모두의 가슴에 별이 된 골키퍼라고 고 윤기원 선수의 어머님께서 쓰신 책인데 네. 윤기원 선수가 이제 그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서 뭐 이렇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자살이다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너무 많아요, 사실.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쓰신 글인데 글을 읽다 보면 사실 분노로 가득 찹니다. 분노로 가득 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자책감도 많이 들고요. 축구 팬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머니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참 그 부분에서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윤기원 선수가 경남으로 이적하면 안 되겠냐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만류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상당히 가슴 아파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시간 되시면이 아니라 저는 이 책을 축구 팬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꼭 같이 읽어주고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정당한 과정 없이 나온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예. 축구 팬으로서 뭐 즐기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과정에 모른다면 모를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짚어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책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홍보긴 한데 뭐 좀 이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나눠줬으면 네,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15년도 시즌 첫 번째 방송 두서없이 방송이 진행됐지만 어쨌든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지금까지 저는 풍야치 3 풍야치 1 팬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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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that rise when I get